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축구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좀 올 시즌부터 그 챔피언스 리그가 36개 팀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처럼 조별리그식이 아니라 토탈 리그전처럼 해가지고 36개 팀 가운데 가장 이제 좋은 승수를 거둔 상위 8개 팀이 그 토너먼트에 진출을 하고, 이후에 이제 밑에서 8팀은 자르고요. 중간에 16팀들끼리는 이게 경쟁을 붙입니다. 단판 승부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노가 스테이지를 한번 한 다음에 거기서 또 이긴 팀들끼리 그 먼저 진출한 상위 8팀이랑 이렇게 붙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좀 이런 특수성을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지난 뭐 이틀차 정도를 볼게요. 어제도 그렇고 직전도 보면은 생각보다 내가 눈에 들어온 거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원래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간 애들보다도 한 4팀 가량 늘어났기 때문에 좀 약한 팀들도 많이 나왔다. 뭐 이를테면은 뭐 디나모 자그레브도 그렇고 영보이즈라든지, 그리고 어제 또 나왔었던 뭐 이제 뭐 스파르타 프라하나, 슬로반 브라티슬라바, 이런 애들이 사실은 좀 챔피언스 리그랑은 약간은 거리가 있는 팀들이에요. 오늘도 생각을 해보면은 레지스타 베오그라드도 살짝 왔다 갔다 하고, 슈투음그라츠, 브레스트, 이런 애들 전부 다 약간 원래는 좀 챔스 단골 손님들은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좀 순 차이도 약간은 보이는 것 같고, 이게 바뀐 포맷에서는 원래 이제 네 팀이 한 조일 때는 홈이랑 원정 경기를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야. 한 번 만난 애들이랑은 단 한 판만 붙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위권 팀들은 어떻게든 이제 맞대결 전적이 이제 뭐 홈이나 원정이 없다 보니까 그 단판 승부에서 어떻게든 승점 1점이라도 벌던지, 혹은 역습으로 대어를 잡는 방식, 이렇게 좀 수비적인 축구를 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좀 유로처럼 말이죠. 그래서 언더게임이 양상될 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까보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전력 차가 조금 크고 버텨낼 만한 능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제 샤우타르처럼, 혹은 뭐 지로나도 나름대로 잘 버텼었죠. 이렇게 버텨낼 만한 능력이 이들은 언더가 나곤 하는데, 오반한 게임들을 보면 대부분이 좀 일찌감치, 이 경기도 전반에 2점 나고, 셀틱 경기도 전반에 꽤나 점수가 났었죠. 2점가량 나고, 도르트문트는 뒤쪽에 점수가 좀 많이 났었고, 그 전에 쭉 보면은 전반전부터 점수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유벤투스도 전반에만 2골, 아스톤빌라도 전반에 2골, 뭐 미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찌감치 이미 오바 뭐 많이 봤었고, 밀란 리버풀도 전반에 이미 오바 확정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오바나는 게임들을 보면은 전반전에 3점씩 이상 난 게임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 베이스 자체는 버텨낼 만한 능력이 있는 애들은 언더가 날만하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일찌감치 좀 점수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돼가지고 오늘 저는 일단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게 좀 보려고 해요. 과연 이게 오늘 이제 매치업 상으로도 어느 한쪽이 우위고 어느 한쪽이 열세고 그런 게 있을 텐데, 이게 언더오버 상으로 버텨낼 만한 능력이 있는 팀들인가, 그런 것들을 조금 위주로 살펴볼 것 같고, 첫 경기 베오그라드 대 이제 벤피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베오그라드는요, 지금 이제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최근 이제 뭐 전적인데 리그에서 7시즌 연속으로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르비아의 맹주예요. 근데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최근에 이제 한 본선에는 3번 정도 나갔어. 중간중간 보면은 전적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왼쪽에 날짜가 적혀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예선에서 막힌 적이 엄청 많아요. 작년에는 본선까지 가긴 했지만은 이제 뭐 예선에서 막힌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면은 뭐 2021 시즌 이럴 때 보면은 뭐 이렇게 막 한 3경기, 2경기밖에 안 한 그런 시즌들이 있거든요. 이때는 전부 다 예선에서 그냥 잘린 겁니다. 최종 예선이나 그런 데서. 일단 뭐 작년 같은 거 보면은 작년에 이제 여기거든요. 이렇게인데 많이 졌습니다. 1무 5패를 했지만은, 근데 까놓고 보니까 대패를 당한 기억은 별로 없더라고요, 베오그라드가. 일단 뭐 그런 것들은 보여. 뭐 상대한 팀들 영보이즈, 맨시티, 라이프치히였는데, 네, 생각보다 대패당한 기억은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벤피카도 상황을 좀 보면은 지금 시즌 초반에 리그에서 일단 1패 안고 가고, 그리고 무승부 한번 뜨고 이래가지고 감독이 잘렸거든요. 슈미테 감독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벤피카 같은 건 챔스에서도 종종 막 8강도 찍고 그래요. 재작년에도 인터밀란한테 8강에서 지고 그랬었는데, 작년에는 되게 좀 어려운 조에서 3등에 머물렀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주앙 네베스라든지 다비드 네레스, 레오나르도, 이런 뭐 인재들을 엄청 팔아 제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감독이 잘리기도 하고, 이 경기는 좀 전력이 약간 불투명하다고 생각이 되긴 되거든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벤피카의 배당도 괜찮은 편이고, 이런 악조건은 있다.
애들도 많이 팔고 감독도 잘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하지만 챔스 짬밥상 벤피카는 꾸준하게 대회에 나왔었고 종종 8강까지 가는 토너먼트에서도 종종 윗단계까지 가기는 간다. 베오그라드는 심지어 챔스는 고사하고 예선조차 잘 못 도는 팀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그래도 챔스 짬밥상 벤피카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큰 전력 차의 우위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요. 신승 정도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베오그라드가 생각보다 대패는 안 당했더라. 이게 조금 거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페이노르트도 작년에 이제 조별리그에서는 조금 했습니다. 작년 챔스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부터인데 이렇게인데, 뭐 홈에서는 그러니까 셀틱이나 라치오 정도는 뭐 이렇게 압도를 할 정도로 괜찮은 경기들을 해왔었는데 결국에는 패배가 너무 많아서 2승 4패로 유로파로 밀렸거든요. 제가 작년에 이제 산티아고 히메네즈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산티아고 히메네즈가 작년에 페이노르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총 23골을 넣었거든요, 리그에서만. 근데 이 친구가 그 크리스마스 기준으로 보통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잖아요. 크리스마스 전에는 18골이나 넣었는데 이후로는 5골밖에 넣지를 못했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뭐 나름대로 리그에서도 페이노르트는 꽤 잘했습니다. 이게 뭐 무패행진 기간이 되게 길어요. 12월 3일 이때 아인트호벤한테 한번 패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리그에서만 20경기 연속으로 무패행진을 달렸거든요. 하지만 호벤한테 리그에서 밀리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나갈 급은 된다. 근데 올 시즌 초반에 보면요, 이렇게나 지금 1승 3무로 좀 시원치 않은 출발이기는 해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 2022-23 시즌에 페이노르트가 간만에 리그 우승에 성공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아르네 슬롯 감독이 리버풀로 왔죠. 그리고 이제 뭐 좀 프리스케라는 감독이 오긴 왔는데 글쎄요, 지금 현 양태를 봤을 때는 그 수명이 길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페이노르트 역시 안 좋은 면모가 돋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나마 조별리그에서 이제 홈이라는 점들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기는 같고, 뭐 레버쿠젠도 살짝 살펴보면요, 홈에서 라이프치히한테 지면서 작년부터 이어졌던 분데스리가 무패행진이 끝났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거슬리고, 어쨌든 뭐 전력 손실은 적은 편이에요. 레버쿠젠은 생각보다 많은 애들을 이렇게 뺏기지는 않았었고, 알레이스 가르시아라든지 뭐 테리에 이런 애들을 데려온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적 시장에서 데리고 온 애들은 데리고 오고, 그나마 나간 애들 보면 클로제기라든지 뭐 코스누 이런 애들 나갔는데, 원래 코스누가 작년에 잘했었는데 그 자리를 힌카피가 뺏어가기도 했었죠. 그래서 나는 레버쿠젠이 작년보다도 좀 전력상의 이런 손실은 적은 것 같다. 좀 뺏길만도 했는데 감독도 어쨌든 알론소가 계속 맡고 있기도 하고 작년 같지는 않다고 해요, 초반에. 하지만 구성 자체는 여전히 좋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결론적으로는 페이노르트 원정은 쉽지는 않다. 그리고 두 팀 다 모두 다 작년 같지는 않아요. 근데 체급차라든지 작년에 보여준 것들, 기대치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다르다고 보고, 그냥 뭐 뻔하지만은 레버쿠젠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조금 더 나아간다면 뭐 레버쿠젠의 햄무도 살짝 냄새도 나고, 오바도 보고 싶었는데 오바가 기준점이 3.5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보실 분들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아탈란타랑 아스날 경기 한번 해볼 텐데, 먼저 아탈란타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요즘에 아탈란타 경기를 얘기를 할 때는 수비가 너무 흔들린다는 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아탈란타 세리에 개막 이후에 처음에 뭐 레체 정도는 잘 잡았는데 토리노한테 2대1, 인터밀란한테 4대0, 직접 피오렌티나한테도 승리는 했지만은 3대2 정도로, 이것도 좀 끌려가는 경기였었거든요. 피오렌티나전도. 이때 제가 했던 말은 이게 막 인터밀란전은 아탈란타가 좀 수비형 미드필더라든지 윙백 이런 애들을 3백에 쓸 정도로 수비수가 너무 모자라다, 부상이 너무 많다 이랬었는데, 뭐 직전 피오렌티나전 보면은 뭐 히엔이라든지 뭐 짐시티, 콜라시나치 돌아올 애들이 돌아오긴 했는데, 특히나 인터밀란전부터 계속된 공중볼 경합이 매우 약한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수비는 조금 이제 불안한 면모가 많이 노출이 되는데, 공격면에서는 영입생인 레테기가 4경기 4골을 기록하고 있고, 크레길, 루크먼이나 뭐 솔소나 CDK 이런 애들은 전부 다 괜찮아요. 그래서 득점 자체는 모자란 상황은 아니야, 아탈란타 공격력 자체는. 근데 수비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불안하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뭐 아스날 살짝 보면은 어쨌든 시즌 초반 기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 무패기는 해요. 이 브라이튼전도 퇴장이 있음에도 라이스가 퇴장당한 애도 어쨌든 잘 버텨낸 경기이기도 했었고, 어려운 토트넘 원정도 승리도 하고 이랬는데, 저는 올해도 아스날은 좀 큰 물에서 놀 것 같습니다. 뭐 위닝 멘탈리티라든지 승리 DNA 이런 것들이 지난 몇 년 동안 리그에서도 좀 우승 경쟁하면서 많이 좀 갖춰진 것 같고, 현 시점에서 외대고르도 없지만은 좀 중원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라이스가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7년 만에 챔스에 복귀를 했는데 뮌헨을 만나서 이제 떨어진 건 아쉽긴 했었어요. 그래도 또 원정에서 아쉬운 것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아스날은 어쨌든 승리대에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다만 일정상으로 토트넘이랑 어려운 승부하고 오늘 이제 아talanta 경기를 하고 나면은 또 맨시티 원정에 갑니다. 3경기 연속 원정이라 가지고 글쎄 이제 이번 대회가 6번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총 8번이나 경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좀 로테이션을 줄만도 하다고 생각이 되기는 돼요. 그리고 아스날이 이게 생각보다 좀 리스크 있는 경기 운영을 많이 안 해. 좀 중원에서 준비된 상태에서 붙자. 리스크가 큰 게임 운영보다는 약간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원래는 저는 오바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단 아탈란타의 수비가 너무 약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탈란타를 중심적으로 살핀다면은, 그러니까 뭐 승패를 떠나가지고 게임의 운영 양상을 아탈란타 스타일의 약한 수비, 좀 많은 공격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오바가 괜찮은 것 같고, 아스날 역시 뭐 득점력은 충분히 괜찮기는 해요. 뭐 물론 이번 시즌에는 지금 매 경기 득점하고 있지만 점수가 많이 나진 않았는데, 저는 아스날의 게임 운영 방식이 리스크를 많이 안는다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사사이 대용으로 조금 좁게 사이드는 내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게임 운영을 하는데, 그나마 저는 간다면 오바. 저는 뭐 또 이제 아탈란타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탈란타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오바 쪽으로 게임을 보기는 보겠습니다. 근데 이 경기도 꽤나 리스크는 있다는 점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승패는 예측하기 힘든 것 같아요. 아탈란타의 상태를 보면 아스날 승도 괜찮긴 한데, 글쎄 나는 일단 외대고르가 없어가지고 아스날이 과연 게임 운영을 얼마나 좀 편하게 할까. 배당 대비 아스날이 그렇게 막 갈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라이프치히 볼 텐데, 어쨌든 꼬마는 지금 시즌 초반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무승부도 많고 이러긴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이겼었어요. 저는 매번 꼬마는 홈 강자다 이런 면모가 좀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많이 보이거든요. 꼬마의 챔피언스 리그 홈을 한번 보면은 작년에도 어쨌든 홈에서는 전승이긴 했습니다. 중간에 인터밀란이랑 승부차기도 가고, 경기 내용은 어쨌든 홈에서 정규 시간에 이제 뭐 2대1로, 그때 당시 아마 걔 누구지? 멤피스 데파이의 골로 이게 연장까지 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작년에도 홈에서는 전부 다 이겼었고, 그리고 뭐 어쨌든 이렇게 10경기 연속으로 챔피언스 리그 홈에서는 무패행진 중이기도 해요. 이번 시즌에 특히나 르노르망, 갤러거, 소를로스, 훌리안 알바레즈 이런 필요한데 투자도 엄청 많이 한 시즌이기도 하고, 내용상으로 시메오네의 두 줄 수비의 단단함 이런 것들이 더 배가 된 것 같다. 저는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놨었는데, 문제는 오늘 상대하는 라이프치히 역시 꽤나 까다로운 팀이라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뭐 이렇게 꽤나 잘 나가고 있기는 해요. 특히 레버쿠젠을 잡아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게 또 라이프치히 하면은 업셋 전문 팀이잖아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 상위권 팀들이 꽤나 잘 잡아내는 모습들, 그리고 이번 시즌 라이프치히 뭐 이적 시장 같은 거 얼추 살펴보면은 주전급들을 많이 팔았다. 올모라든지 시마칸 이런 애들. 역대 챔피언스 리그 같은 데 보면은 라이프치히가 꽤나 이제 승리가 많이 있습니다. 원정승도 꽤 많아요 보면은. 근데 저는 이제 라이프치히 챔스 경기 분석을 할 때 맨날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라이프치히는 챔피언스 리그 원정 이거 한번 볼게요. 생각보다 승리가 좀 덜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상대가 챔스 8강권 그런 급들, 챔스 8강권 팀들한테 원정을 갔을 때는 굉장히 약합니다. 가장 이제 직전에 레알 상대로 비긴 건 있어. 근데 그 전에 보면은 맨시티 정도 팀한테 패하고, 맨시티한테 패하고, 뭐 중간에 영보, 베오그라드, 샤흐타르, 셀틱 이런 애들은 이기죠. 레알 마드리드한테 패하고, 클럽 브리게 이런 애들은 이깁니다. 근데 PSG, 맨시티, 리버풀 이런 애들은 다 닦여요. 그러니까 라이프치히는 좀 챔스에서는 나름대로 이름 있는 팀한테는 조금 작아지는 경향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현 시점에서 꼬마는 늘 챔스에서는 까다로운 팀이기도 하고, 올 시즌 전력도 훌륭한 편이고 이래가지고 그냥 꼬마 쪽으로 좋게 보고 싶고,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이제 꼬마는 평소에는 수비가 단단하기로 유명한 팀인데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꽤나 이제 오버게임 빈도도 높다는 것들, 이런 것들도 생각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라이프치히 역시 오버게임 빈도가 꽤나 높은 팀이기는 하거든요. 요새는 뭐 막바지에는 언더가 많았다, 레알이랑 붙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 이런 건 있는데, 양팀 다 챔스에서는 특히 이제 꼬마가 이미지랑 다르게 오버게임 빈도가 높다 이런 것들 보면은 저는 꼬마 승이라든지 오바도 괜찮게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거는 좀 오바 배당이 난 좀 별로인 것 같긴 하더라고. 1.6도 안 돼가지고. 아무튼 저는 라이프치히가 챔스 원정에서 나쁘진 않았지만은 이런 상위권 팀한테는 거의 대부분 닦였다. 이거에 좀 조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브레스트 대 슈트름그라츠 한번 보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브레스트, 제가 프랑스 리그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몰라요. 옛날에나 이제 좀 관심 갖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뭐 작년에 3위까지 하고 돌풍의 브레스트였다 이런 것들은 알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작년에 브레스트가 잘 나갔던 거는 공격보다는 수비로 먹고 살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프랑스 리그가 좀 언더 느낌이 많이 나는 리그긴 해. 브레스트 역시 리그에서 34경기 동안 34실점, 경기당 1실점의 수비력을 먹고 살았었는데 올 시즌에는 브레스트가 벌써 리그에서 4경기 동안 지금 10실점이에요. 뭐 마르세유 상대를 했다, PSG를 상대를 했다, 어려운 팀들을 상대한 것도 맞기는 맞는데 어쨌든 간에 4경기 동안 10실점, 이거는 작년이랑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게 큰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화면에 나온 게 뭐냐면은 작년에 브레스트에 어떤 친구들이 많이 좀 활용이 됐었냐 보면은 골키퍼 포함해가지고 그 출전 시간 탑5가 전부 다 수비수거든요. 이랬었는데 올 시즌에는 보니까 이게 뭐 4경기 전부 다 출전한 선수도 있고 이렇긴 한데 작년에 이제 많이 나섰던 그 리그왕 베스트 레프트백이었던 로코 이런 애들이 빠져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런 점들은 조금 균열이 생긴 것 같기도 하다. 수비적으로 이제 멤버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년만 못하다, 약간 이런 것들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탯상으로 보면은 작년에 이제 가장 많은 득점과 어시스트를 했었던 델 카스티로라는 선수가 있는데 뭐 이 친구 지켰습니다. 올 시즌에도 많이 나와요. 보면은 뭐 2골 1어시 이렇게 해주고 있기는 해. 과연 챔피언스 리그급에서 통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조금 미지수라는 거죠, 저는 제 말은. 그리고 오스트리아 보면은 작년에 맨날 이제 꾸준한 2인자였습니다. 슈트룸그라츠는 보통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오스트리아 리그가 잘츠부르크가 우승 많이 하고 이후로 뭐 라피드 비니라든지 슈트룸그라츠 이런 애들이 좀 뒤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꾸준한 2인자였다가 작년에 13년 만에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매번 챔피언스 리그 예선에서는 얘네들이 좀 컷이 많이 되고 보통 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많이 나가는 팀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시즌 초반 흐름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라피드 비나한테 한번 닦였지만 이후에는 많이 승리도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분위기 자체는 지금 슈트룸그라츠는 괜찮은 편, 그리고 브레스트는 작년만 못하다, 이런 색깔들이 있어요. 물론 리그 격차상 그래도 프랑스 리그는 유럽의 탑5 안에 드는 리그고 오스트리아는 그렇지 못하지 않냐, 이런 차이는 있긴 하지만은 저는 이제 브레스트는 올 시즌 또 한 번 챔스에 나간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슈트룸그라츠는 나름대로 유로파에서도 그렇고 꽤나 이제 경쟁력 자체는 좀 있었던 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그 이제 프랑스 리그의 중위권 팀과 오스트리아 이제 최상위권 팀, 이런 두 팀 간의 맞대결을 하면은 물론 브레스트가 홈에 이점은 있는데 저는 분위기도 슈트룸그라츠가 괜찮은 것 같고 두 팀 모두 다 챔피언스 리그급 레벨은 아니다. 그래서 예측이 힘든데 무승부라든지 언더도 괜찮지만은 이거는 배당상 슈트룸그라츠의 프렌 같은 거 가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르셀로나랑 모나코 경기가 있는데 당연히 지금 체급상으로 바르셀로나가 훨씬 더 우위죠. 시즌 초반에 바르셀로나 흐름 아주 좋은 편에 있습니다. 한지 플릭 감독이 지난달 이달에 감독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시즌 초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다. 문제는 지금 바르셀로나가 좀 결장이 많습니다. 올 시즌에 라민 야말이라든지 쿠바르치 이런 07년생 듀오들이 핵심급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고 수비수도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완전 갱생을 했죠. 노련하게 해주고 있는데 페르빈 로페즈, 올모, 베르날, 크리스텐센, 아라우호, 데용, 가비 뭐 장기 부상자도 있긴 하지만은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빵꾸가 너무 심해 지금. 그래갖고 오늘 중원 구성이 물론 페드리는 나올 수 있는데 과연 누가 짝을 맞추느냐, 이게 좀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베르날 같이 어린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잘해주고 있었는데 못 나오기도 하고, 글쎄 뭐 토레라든지 아니면 뭐 에릭 가르시아 이런 애들을 올렸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빵꾸가 어쨌든 매우 심합니다. 뭐 이제 바르셀로나의 축구상 라마시아의 이런 바르셀로나 DNA 그런 것들은 여전하긴 한데 과연 어린 친구들이 얼마나 보여줄 수 있냐, 이런 것들은 좀 관건인 것 같고, 저처럼 좀 이런 좀 빵꾸가 많다는 점, 이런 것들 신경 쓰시는 분들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시즌 초반에 지금 바르셀로나 굉장히 잘 나가지 않냐, 좀 중원이 문제가 있긴 하더라도 바르셀로나 이런 빌드업 축구는 여전하고 수비 쪽도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긴 하죠. 발데라든지 뭐 쿠바르시, 이니고 마르티네스, 바르셀로나가 뭐 결장자는 많지만 그렇다고 팀이 안 돌아가는 수준까지는 아니긴 해요. 그런 것들은 기억해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모나코를 얘기를 좀 해보면은 꾸준하게 투자는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투자는 많이 했습니다. 뭐 나간 선수는 유스프 포파나 정도 나갔고 밀란으로. 지난 이제 몇 년 동안 보면은 모나코의 라인업 같은 것들을 한번 볼게요. 뭐 선수 구성이 어떠냐면은 좀 강팀에서 경쟁 불가 판정 받은 애들을 좀 재활용해서 쓰는 느낌이거든요. 브리 램볼로 뭐 스위스의 대표 스트라이커긴 하지만은 사실 뭐 강팀에서 보여준 건 없고, 그리고 뭐 데니스 자카리아 리버풀인가 하여튼 뭐 유벤투스에도 잠깐 있었었고 그랬는데 사실 밀린 셈이죠.
골로빈, 뭐 틸로 캐러 같은 애들 PSG도 뛰고 이랬지만은 결국엔 잘린 셈이고 이렇게 좀 뭐 발로군도 아스날에서 키워볼까 하다가 버린 셈이죠. 피해 그 이제 리그왕에서나 조금 통했었고 리버풀의 미나미노라든지 유럽 중심 팀에서는 경쟁이 불가한 애들을 많이 좀 주워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모나코의 전력도 조금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해요. 중간에 리옹한테 한번 닦인 적이 있긴 하지만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쭉 밑에까지 이렇게 그 최근 리그에서는 16경기 동안 12승 3무 1패로 꽤나 그래도 좀 끈적끈적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작년에 리그 2등 팀이기도 하고 PSG 다음으로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좀 족적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 은바페 있고 이러던 시절에는 조금 쳤지. 그때는 베나실도 있었고 이랬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대부분 이렇게 최종 예선에서 탈락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간만에 좀 직행을 한 건데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클럽 간의 전력 차가 너무 크다. 바르셀로나를 좋게 보는 게 맞고 배당도 나쁘지 않거든요. 저는 바르시아가 지금 보여준 게 이 정도인데 배당이 1.6이 넘어가면 훌륭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부상이 너무 많은 게 난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바르셀로나를 보기는 어렵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냥 쉽게 이길 수도 있겠지만은 워낙에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모나코 역시나 아주 만만한 팀은 아니고 특히나 작년에 리그에서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거슬리고 과연 바르셀로나의 축구가 오롯이 가동이 될 수 있냐 그런 것들이 저는 조금 발목을 잡을 만도 하다고 봅니다. 제가 좀 애매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좀 많이 애매한 것 같아. 많이 애매한 것 같아요. 잘 보고 골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